자, 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신도시는 슬럼화 된다. 자, 다주택자 팔 건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목적은 양도소득세율을 내년 6월 1일까지 6월 1일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릴 테니까는 있는 것들 다 팔아라. 다주택자들 다 팔아라. 세금 인상시키는 부분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매물을 팔게 되면은 우리가 과태료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과태료 내는 것도 없애줄 테니까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말소를 해서라도 다 팔으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증여까지도 막는 취득세 인상률을 지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여세도 취득세 최고세율을 내게 만드는 법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아서 충분한 공급이 일어나게 정책을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올 6월 말까지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사실 매도할 물건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세금 회피 매물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상한 지역도 참 기도 안 차요. 세금 폭탄 맞은 법인 매물 여기서 나온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법인 몰린 청주, 화성, 인천, 울산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인근의 어떤 중심 도시에 대해서 집값이 과연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되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매물이 나오는 건 여기 사실 끝물 탄 곳에 법인들이 몰려가지고 거의 상토 잡고 마지막 끝물로 움직였던 곳에 사람들이 진짜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규제 지역의 최하단부에 있는 곳들까지 밀려나서 거기서 법인들로 산 매물들이 실망 매물로 인해서 또는 전 지역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는 규제를 피해서 갔던 지역들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실망 매물들이 빨리 던져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도심에 대한 집값을 잡기에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곳에서 또 신도시를 공급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시장에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세금을 높이면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당장 보더라도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뉴스인데 7월 16일 뉴스인데 정부 돌고 돌아 결국 그린벨트를 풀겠다. 또 서울시와는 굉장히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국방부와 협의해서 용산 민족공원 부지까지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장관이랑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이 또는 외국인까지 이용할 용산 민족공원에 일부 임대 아파트를 짓는 발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참 뇌 구조상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기야 3기 신도시 용적률 220%로 5만 가구 추가 공급 추진을 한다. 정말로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도시는 정말 쾌적하게 지어가지고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또는 직장이 이제 다 은퇴를 하고 이제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 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갈 수 있게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보다도 더 높은 용적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5곳에 용적률을 무려 40%나 높게 개발을 한다라면은 신도시는 굉장히 빽빽한 도시로 변하겠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서울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결론은 무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신도시에 대해서 분양을 받는 최초 구입자들만 가게 되는 것이고 최초 구입자만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빽빽한 도시에 앞으로 얼마나 더 높은 금액을 주는 구매 수요층들이 앞으로 그 다음에 또 이어질 수 있겠냐라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죠.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최초 구입자들이 샀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보다 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 물건을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왜냐면은 이미 사람부터 도시부터 모든 것들이 슬럼화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분양받으려고 하고 기다리고 계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도시 가보신 분 계세요? 한 번도 지나가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곳에 사는 것이 안 두려워요? 보통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곳에서 살려고 하는 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신도시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신도시는 굉장히 슬럼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3년간에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면 소유자 보유세를 인상을 하고요. 저금리기조 오늘부로 저금리에 대한 금리도 동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 추가 매입은 지금 보유세부터 시작을 해서 취득세까지 해서 추가 매입을 봉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장에 물건은 많이 안 나오고 공급하는 데 시간차는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도심에 대해서 뭐 역세권의 컴팩트 도시를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컴팩트 도시를 개발하려면 지금부터 삽을 뜬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년, 4년은 걸릴 것이고 소유자들은 당장 이제 높아지는 보유세 때문에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재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전세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낮으니까는 전세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보유세가 높아지니까는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게 돼요. 월세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자가 보유, 전세, 월세 중에 가장 주거 비용이 높게 차지하는 게 월세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내는 전세, 그 다음에 자가 보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임차인들에 대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입자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하고 소유자의 보유 비용이 증가를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사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세입자와 소유자. 그러면은 세입자와 소유자의 모든 비용이 증가를 하는 정책을 국가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돈을 걷어가지고 결론은 복지 위주의 정책을 쓰는 거고 재난지원금 내고 다 뿌려주고 젊은이들 우리 6개월 회사 다니다 그만둬도 다 실업급여 다 주고 이런 정책 쓰다 보면은요 자본주의 붕괴되고 완전 거의 사회주의로 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 결론을 내보면 다주택자 매물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매물 공급이 목적인데 정책의 의도대로 시장 매물이 늘어나면 괜찮지만 늘어났을 경우에 신도시는 또 어쩔까라는 거죠. 정책대로 매물이 늘어나면 신도시는 오히려 더 슬럼화 될 것이고 신도시의 슬럼화로 도심 회귀 현상이 다시 생기진 않을지 여러분들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시장에 매물이 만들어져 있고 매물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주택 공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주택이 모자라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다 시장에 매물을 내놨을 경우에 시장은 충분히 100% 주택 공급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도시를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신도시는 슬럼화가 될 가능성은 높고 그렇다면 신도시에서 다시 도심 회귀 현상이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냥 투자하는 거를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좋은 투자지 발굴하고 저 계속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투자처 계속 발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이 아닌 내 삶의 향상을 위한 먼 미래의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하시고 당장 뭐 정책 우리가 시장이 좋을 때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나쁠 때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당장이 중요하진 않다는 뜻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삶의 향상을 위해서 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할 마음을 가지시고 저희랑 계속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